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이번에 주주총회 했잖아요. 네. 네, 그거랑 관련해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테슬라에는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할까? 어떻게 보셨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를 좀 하면 그분은 제일 처음에도 애플도 스티브 잡스 있을 때 투자 안 했어요. 네. 애플 제일 초창기 때. 그러니까 애플이 스티브 잡스랑 워즈니악이 창업을 하고 애플 원이라는 엄청난 PC를 만들어서 컸을 때 결국은 그 이사회에서 스티브 잡스 쫓아내거든요. 왜 쫓아내냐? 너무 개팍하고 얘 개짜니까 막 부딪히니까 쫓아냈는데 그러고 새로운 CEO가 왔다가 엄청나게 망했어요. 그래서 애플 주가 확 떨어졌을 때 다시 살린다고 스티브 잡스를 데리고 온 거고 그때 유명했던 게 그 사람이 연봉 1달러 그 대신에 주식 받았어요. 뭐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다시 애플 살렸는데 문제는 그때 애플에 투자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근데 스티브 잡스 있을 때 투자 안 했어요. 팀 쿡이 되기 전,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 거의 죽어갈 때 그때 들어가기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수익을 올릴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팀 쿡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는 얘가 망할 수가 없는 체제로 완전히 이제 돌입한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일 그 워렌 버핏이 오래 가지고 있는 주식은 코카콜라예요. 네. 코카콜라 주식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절대 안 팔고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월마트는 얼마 전에 정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월마트도 되게 오래 가지고 있었고 아마존 이런 데 투자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앨런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는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자기 성향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투자하는 철학 뭐 그런 책들이 좀 있는데 읽어보면 이분은 일단 소비재에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결국은 써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많이 소비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플도 그때 투자하게 된 건 결국은 이제 아이폰이라는 핸드폰 나오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결국 그 핸드폰은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고 나서. 일단 코카콜라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먹어대니까 그거 투자하는 거고. 근데 왜 테슬라에는 투자를 안 했냐를 놓고 보면 아직도 제가 볼 때 그분은 전기차가 대세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대세라고 생각했으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전기차 관련된 거 그리고 요새 여의도 증권가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 전기자동차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근데 왜 제 주식은 안 오를까요? 어떤 주식 사실 수 있는데요? 그게 요새 제일 핫한 여의도에서 주식이 SK온이에요. SK온. 그게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듯이 SK도 이제 새로운 신성장 먹거리로 SK온이라는 주식을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분할해서 만들어 놓고 그게 배터리 위주로 하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하는 이유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번에 전기차 관련된 규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배터리 관련된 걸 생산해서 미국에 보내면 관세가 너무 세요. 그래서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거기서 져서 하면 미국에서 생산한 거잖아요. 그럼 관세가 안 붙어요. 이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다고. 맞아요. 근데 그걸 또 확대해서 생산량을 거의 4배 가까이 늘리는 걸로. 지금은 근데 좀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의 투자 스타일을 놓고 보면 그게 정리가 되고 정말 전기차가 대세라는 게 딱 느껴지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보다도 그 이번에 그 발표하는 거 그분이 이제 항상 1년에 한 번씩 자기 회사에 대해서 주주총회 할 때 그렇게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고 뭐 하여튼 거기 가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가봤는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 A주가 한 주에 몇 억이 몇 6억 억? 4천인가? 에? 벌써요? 예. 저 옛날에 3억일 때 봤는데. 하여튼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뭐 5억인가? 그 어떤 어린애가 거기 질문하는 그 영상이 하나 나와요. 그 어린애가 한 주 가지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한 주가 몇억 몇천 할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검색해 볼게요.
버크셔 해서의 한 주가 얼마인가? 와. 저도 그거 뭐 돈 많이 벌면 한 주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초대장이 와요. 49만 1182.5달러. 6억이네. 거의 5억 몇천 정도 하네. 저 3억일 때 봤는데. 지금 5억이 넘어요. 6억 그래서 가까이 돼가지고. 이거 한 주 샀다고 좋아하던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그때가 한 3억 정도 할 네. 때였는데 지금 5억 넘어가네요. 2배 넘었네. 부럽다. 네. 그래서 그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들의 그런 생각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투자의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거기 가는 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이죠. 근데 기본 성향은 그분은 어쨌거나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원합니다. 대단하다.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럽다. 아니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저주 한 주 내가 사는 걸 목표로. 왜냐면 제가 볼 때 워렌 버핏 죽기 전까지는 저 주식 계속 오를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리스크잖아요. 제일 큰 리스크죠.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폭락할 때 하나 사야겠다. 그럴 수도 분명히 되겠는데. 뭔가 가르침을 주고 떠날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잘. 어쨌거나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뭐 수십억씩 줘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그 주식 한 주 가지고 있으면 거기 초대받아서 가면 그 뭐 점심 한 끼 먹는 것보다 훨씬 싼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쨌거나 전기차가 대세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될 때까지는 아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테슬라든 뭐 기타 전기 관련된 주식에는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거기도 나오지만 애플 분할 매수할 때 판 거를 후회하는 이유는 뭐 본인이 봤을 때 되게 소비재고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좀 그래도 왠지 불안해서 파는 거죠. 아깝겠죠. 그거는 다시 사기에는 또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뭐 상담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나 뭐 기타 자산들을 매입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비쌀 때 사도 괜찮습니다. 왜? 더 비싸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건데 재성이라는 특징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살 때 사람들은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그 회사 막 찾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성장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투자했을 때 이게 정말 적정하게 싸게 산 건지 어떤 이런 거 엄청 살 때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신경을 써요. 근데 팔 때는 되게 즉흥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도달하기 전에 팔면 안 되는데 왠지 뭐가 불안하고 막 자꾸 떨어지고 이러면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데에 중요한 법칙을 만약에 내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난 어떨 때 무조건 팔겠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사셔야 돼요. 사는 가격보다는 그걸 공부해서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이 주식이 20% 상승했을 때 난 무조건 판다. 근데 20% 상승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아요. 보통. 그리고 그리고 또 이 주식이 20% 이상 떨어지면 난 무조건 손해보더라도 손절한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데 왠지 손해보니까 물타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룰을 팔 때 룰을 정해놓고 그 팔 때 룰을 그 시점에 어떤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지금 살 때 고민을 해서 그게 지금 가격과의 차이가 있으면 내가 수익을 남기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은 뭐 기본적으로 감정의 동물이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 마음의 소리에 반대로 가면 딱 좋은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리에 반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색한 행동이거든. 어려운 행동이지. 예를 들어 난 자고 싶어. 그럴 때 자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잠을 참고 나 공부해야 돼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힘든 행동을 하는 게 나에게는 훨씬 큰 이득으로 돌아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투자나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당연히 막 지금 막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 회사에 대한 내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성과를 보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믿는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상 가격이 가지 않을 거라는 내 확신이 있으면 그 이상 가격 갈 것 같아도 내가 원한 적정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게 누적됐을 때 나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는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선택, 그 다음에 투자 이런 거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차가 나서 내가 좀 늦을 수는 있겠으나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워렌 버핏처럼. 왠지 난 테슬라 사고 싶거든. 저 사람은 안 사지만. 그러면 자꾸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휘둘려서 결국은 그게 내 재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런 기업 관련된 분석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면 그게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운동 같은 걸 해서 내 근육을 훈련시켜 놓으면 그게 내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듯이 그런 여러 가지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부들을 좀 하시고 나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근육을 내가 훨씬 더 발달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참아서 반대로 움직이게 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맨날 뭐 유튜브 보고 뭐 당연히 유튜브 보시겠지만 그러고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그 마음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선배 유튜브를 보면서 마음을 다스려야죠.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공부 쪽으로 약간 컨텐츠 찍으면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백호 개강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연예인들 막 이런 투자 이야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심리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하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가 됐네요.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는 저기 일론 머스크의 사주를 조금 분석을 하고 왜 일론 머스크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거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끝! 네.